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음, 머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캣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머지는 SQL에서 조인과 비슷한 그런 연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SQL과 조금 다른 점은 그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컬럼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덱스도 가지고 있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도 조인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게 SQL과는 살짝 다른 점이 될 거고요. 컨캣은 데이터 프레임을 무조건 합쳐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두 개의 행에 있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따라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로우 엑시스를 따라서 아니면 컬럼 엑시스를 따라서 축을 따라서 데이터 프레임을 무조건 합쳐만 주는 것을 컨캣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컨캣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머지를 써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저희가 다뤘었었고 어떤 경우에 머지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컨캣을 사용하는지 네, 그런 것들을 다뤘었었고요. 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 SQL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너 조인, 그다음에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풀 아우터 조인 뭐 이런 그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었고요. 컨캣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런 컨캣인데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요. 데이터 프레임들을 리스트 안에다가 리스트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게 컨캣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것 중에서 그 연도별, 그 다음에 성별, 그룹으로 묶어서 어떤 컬럼의 통계량을 계산을 했죠. 합계나 평균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그 그룹을 묶어두는 컬럼들이 인덱스로 들어갑니다. 인덱스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들을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밑에서 했었던 게 이거예요. reset index라고 하는 걸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리즈에서 인덱스로 되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이어라고 하는 컬럼이 됐고요. 젠더라고 하는 컬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인덱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하고요. 그리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인덱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에 대한 거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요. 구글 콜앱에서 저희가 10번까지 만들었었죠. 새로운 구글 콜앱 파일을 만들게요. 여기 파일 이름은 데이터 분석 11번으로 하고요. 밑줄 인덱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연결부터 할까요? 어, 시간과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딱 두 가지만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canvas. 이렇게 두 가지만 임포트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덱스에 대한 소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목차로요. 목차로 시리즈. 판다스에는 시리즈라고 하는 개체가 있죠. 시리즈의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인덱스는요. 여러 가지 레벨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다룰 거는 단일 계층 인덱스.
시리즈 하나 만들어 볼까요? S라고 변수 이름 만들고요. pandas.serie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random random.rand로 만들까요? 5개만 만들겠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네임 속성 줄 수 있어요. 여기 인덱스도 줄 수 있고요. 인덱스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임도 줄 수 있어요. 네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임에다가 여기는 뭐 value 이렇게 할까요? value 만들어졌죠. 출력 한번 해볼게요. 만들어진 시리즈를 출력해 보시면요. 네.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게 데이터예요. 그죠? 이게 데이터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얘를 행 인덱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컬럼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은 네임이라고 하는 속성은 그 값들에 주는 인덱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인덱스 속성을 따로 주지 않았죠. 인덱스 속성을 따로 주지 않으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range 인덱스가 자동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함수 이렇게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 보시면은요. init 메서드인데 우리가 사용한 파라미터가 데이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사용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0, 1, 2, 3, 4라고 자동으로 매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속성. 우리 시리즈를 만들 때 이름 속성을 준 적은 없었는데 이름 속성을 줄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판다스의 시리즈 객체도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처럼 값들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컬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 컬럼의 이름을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리즈는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 가지고 있죠. 이 인덱스 속성이 이거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시리즈의 인덱스 속성이에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나요? range 인덱스라고 하고 있죠. 자동으로 만들어진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값은 0부터 시작하고요. 끝나는 값은 5보다 작은 값이고 일씩 증가하는 정수들로 만들어진 range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리즈는요. values 속성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values는 여기 보시면 0.45, 0.76, 0.92, 0.23, 0.52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네들은 뭐냐면 시리즈의 values 속성이고요. 속성은 그 값들을 원소로 갖는 1차원 개념이에요. numpy가 가지고 있는 MD 어레이타입 있죠. 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시리즈를 뭐라고 할 거냐면 scores라고 할 거예요. scores. pandas.serie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 속성. 란수로 만들게요. numPy.점, 랜덤점, rand. 이번에는 int로 만들어 볼까요? 101보다 작은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보다 작은. 그러니까 0부터 100까지의 정수들이 되겠죠. 0부터 100까지의 정수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5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인덱스. 자,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을 설정하도록 할게요. 여기 리스트로 만들겠습니다. 인덱스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자, 데이터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럼 인덱스 몇 개 있어야 돼요? 인덱스 5개 있어야 돼요. 그죠? 사람 이름으로 넣을게요. 스커, 타이거, 킹, 앨런, 홍길동 넣을까요? 네임 속성이 있습니다. 자, 네임 속성은 몇 개를 가지면 될까요? 1차원이에요? 컬럼 몇 개죠? 하나죠. 네, 그럼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는 스코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스코어스라고 하는 시리즈를 출력해 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실제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얘네들이 데이터예요. 숫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난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정수들을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인덱스는 각각의 값들에 붙어 있는 레이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6점이 스콧이다. 77점은 타이거다. 80점은 킹이다. 이렇게 얘네들이 인덱스 객체인 거예요. 인덱스 객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처럼 이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컬럼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임 속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시리즈를 만들면서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있는 레이블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인덱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뭐라고 부를 건지 이름도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되셨습니까? 자, 여기서도 똑같아요. 스코어즈가 시리즈의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인덱스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무슨 객체? 레인지 인덱스가 아니죠. 레인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인덱스가 레인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문자열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객체냐면 인덱스라고 하는 타입의 클래스 객체입니다. 오브젝트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입니다. 오브젝트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 인덱스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values를 보시면은요. values는 말 그대로 여기는 값들만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덱스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 그리고 values는 항상 똑같아요. values는 항상 ND 어레이 객체. 인덱스가 이렇게 레인지가 아닌 경우 어떻게 사용하죠? scores, 점, LOC. LOC를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안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 스컷. 그럼 누구 점수? 스컷 점수죠. 76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떻게 쓰셔도 되냐면 이것도 같은 거예요. scores, 점, location, 그리고 스컷. 이렇게 문자예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제가 ILOC하고 LOC 두 가지 말씀드렸었죠. 그죠? ILOC는 누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냐면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0, 1, 2, 3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ILOC고요. LOC나 혹은 LOC 없이 사용하는 거는 시리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그게 LOC 아니면 LOC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중간 있는 것들만 따로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스코어스. 이 안에다가 리스트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컷하고 통계동만 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거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넘긴 겁니다. 인덱스 값들의 리스트를 넘겨주면 스컷에 해당하는 값과 홍길동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해 준 거예요. 이런 거를 팬시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인덱스가 하나의 차원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단일 계층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단일 계층 인덱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른 종류의 인덱스를 두 단계 이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 거는 계층적 인덱스를 만들 거겠습니다. 계층적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레벨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서 멀티 레벨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가 계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덱스가 두 개 이상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엔 스코어스 2라고 할까? 스코어스 2라고 하고요. 판다스점 시리즈. 자, 우선 데이터를 정수 난수로 만들겠습니다. 랜덤, 랜드, 인트. 100 이하의 정수들. 개수는요? 6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을 해보시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데이터만 준 경우에는 데이터만 준 경우에는요. 인덱스가 0부터 5까지 레인지 인덱스가 매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의 이름도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것도 0, 1, 2, 3, 4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에 제가 무엇을 줄 거냐면 우선 네임을 먼저 줘볼까요? 네임. 스코어라고. 자, 네임 속성은 어디를 바꿔주는 거예요? 네임 속성은 여기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실행하시면 여기에 점수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컬럼의 레이블을 바꿔주는 게 네임이에요. 컬럼의 레이블을 바꿔주는 게 네임이고요. 자, 여기는 0, 1, 2, 3, 4, 5라고 하는 걸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다음과 같이 바꿀 거예요. 인덱스라고 할 거고요.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리스트인데 2차원 리스트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1차원 리스트가 아니고요. 2차원 리스트예요. 첫 번째 리스트는 1, 1, 1, 2, 2, 2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 2, 3, 1, 2, 3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멀티레벨 인덱스. 이거 제가 어떤 의도로 만든 거냐면 앞쪽에 있는 1하고 2는요, 일반, 2반 이런 의미로 만든 거고요. 뒤쪽에 있는 1, 2, 3, 1, 2, 3은 1반에서 1번, 2번, 3번 학생. 그 다음에 2반에서 1반, 1번, 2번, 3번 학생. 이런 의미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기다 이름을 주진 않았지만, 어, 이런 식으로 2차원으로 리스트를 주게 되면, 2차원 리스트를 주게 되면, 인덱스가 여기 첫 번째 레벨, 여기 두 번째 레벨. 요렇게 매겨집니다. 1이 3개가 들어가죠. 여기 지금 생략된 것 뿐이에요. 1 하고 생략된 거고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3개가 전부 다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개가 전부 다 2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1, 2, 3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1, 2, 3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계층적인 인덱스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계층적 인덱스. 2개 이상의 레벨을 갖는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values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scores의 values를 보시면은요. 여기 scores 2죠. 죄송합니다. scores 2의 values를 보시면은요. 82부터 40까지 6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근데 scores 2번에서 index라고 해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라고 나옵니다. 인덱스가 총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1,1, 1,2, 1,3 튜플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2,1, 2,2, 2,3 이렇게 튜플로 가지고 있죠. 6개의 튜플, 그리고 각각의 튜플들은 두 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튜플. 그런 튜플들을 원소로 갖는 멀티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멀티 레벨 인덱스에서도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계층의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두 번째 계층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뭘로는 가능하냐면 튜플 형태의 인덱스로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스코어스2라고 하는 시리즈가 멀티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얘가 인덱스 속성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점 해볼까요? and levels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 숫자 뭐라고 나오죠? 2라고 나오죠. 레벨의 개수가 인덱스의 레벨 개수가 몇 개냐 이런 뜻이에요. 인덱스 객체의 레벨 개수. 우리 두 단계로 가지고 있잖아요. 1, 1, 1, 2, 1, 3 이런 식으로 두 단계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레벨의 개수가 2라고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게 멀티레벨 인덱스예요. 우리 아까 위쪽에서 스코어즈라고 만든 거 있었을 거예요. 여기. 자, 여기서 인덱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고요. 중간에다 하나 넣어볼까요? scores.index.n levels 요거 보시면은 여기선 1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scores라고 하는 시리즈에서 인덱스는 레벨이 하나밖에 없는 인덱스였었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밑에서 만든 이 스코어2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요거 시리즈예요. 앞쪽에도 인덱스가 하나 있고 뒤쪽에도 인덱스가 하나가 있죠. 인덱스의 레벨이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단계로.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스코어스 2번, 인덱스 1.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어디 있는 숫자들을 뽑아냈어요? 82점, 97점, 51점. 1번, 2번, 3번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82점, 97점, 51. 여기죠, 여기. 이해되시죠?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싱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 뽑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기 1번이 있잖아요. 1번에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죠. 하나, 둘, 세 개. 이해되시죠? 자, 2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코어스 2의 인덱스 2번. 똑같이 1, 2, 3이라고 나누는데 값들은 100점, 24점, 30점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은 어디서 찾은 거예요? 이쪽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점수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이게 첫 번째 레벨로 인덱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벨로 인덱싱을 한 거고요. 슬라이싱 마찬가지예요. 스코어스 2번에서 1번부터 2번까지. 잠시만요. 좀 이상하다. 1, 2만 나왔군요. 요렇게 잘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거랑 또 다르네. 아, LOC를 써볼게요, LOC. 자, 이거 슬라이싱인데, LOC를 사용해서 슬라이싱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인덱스부터 두 번째 인덱스까지를 잘라라 해요. 자, 여기가 첫 번째 인덱스, 여기가 두 번째 인덱스. LOC를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좀 많이 달라지죠. 그죠? 사실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인덱스를 가지고서 잘라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LOC는요, ILOC하고 LOC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뒤쪽에 있는 게 포함이 되죠. 기억나시죠? 인덱스 레이블 1번부터 레이블 2번까지를 잘라라 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전체를 다 선택한 거랑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요. 여기에서 LOC를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LOC를 쓰는 거랑 달라지는 거 없죠. 82, 97, 51 맞죠? 82, 97, 51 그죠? 네.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들만 가지고서 인덱싱, 원소 한 개를 뽑아내는 건데 그 원소 한 개가 사실은 첫 번째 레벨에는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원소가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세 개가 한꺼번에 뽑히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는 아까 뭐랑 같았다? 스코어스 요거랑 같아요. 여기도 스코어스 요거랑 같아요. 근데 슬라이싱은 조금 달라지니까 요거는 요거는 이걸로만 하겠습니다. 슬라이싱 결과가 조금 달라져서. 자, 근데 만약에 스코어스, 스코어스 3번 이게 가능할까요? 얘 지금 워닝 나오죠. 워닝 나오죠. 이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기능이에요. 나중에 없어질 기능인데 여기 3번이라고 해버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냐면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여기 인덱스 3번. 어? 그것도 좀 이상한데? 60번이 어디 들어있는 숫자지? 이거 되게 이상하네요. 아무튼 되게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스코어 2가 아니고 스코어였어. 스코어 2. 스코어 2. 스코어 2에서 여기 3번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죄송합니다. 스코어 2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스코어 2. 아까 스코어 쓰서, 아니요. 스코어 2 쓴 거 맞죠? 아까도.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나야 맞아요. 어, 첫 번째 레벨에는 3이라는 인덱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에러가 나야 돼요. 뭐도 없어요. 점, LOC, 이것도 안 돼요. 뭐는 가능하냐면 ILOC는 가능하죠.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0번, 1번, 2번, 여기가 3번이니까 이거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배열의 인덱스가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건 에러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뒤쪽에 있는 인덱스만 가지고서는 뭘 할 수가 없다. 뒤쪽에 있는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레벨, 얘는 첫 번째 레벨에서 찾는 거지, 두 번째 레벨에서 찾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써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두 번째 계층의 인덱스만 가지고는 인덱싱도 안 되고 슬라이싱도 안 돼요. 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튜플 형태로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능합니다. LOC를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되는데 여기를 숫자를 주시는 게 아니라 튜플을 주시는 거예요. 1,3 이렇게요. 1,3이 51이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의 리스트를 쓸 수도 있어요. 스코어스 2번 안에다가 리스트를 줘요. 튜플 이렇게 줍니다. 1,3 하고요. 그 다음 2,3 이렇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뽑아주죠. 1, 3, 거기에 있는 숫자가 51이고요. 2, 3, 여기에 있는 숫자가 40이죠. 이렇게 뽑아줘요. 인덱싱을 하시려면 이렇게 튜플을 쓰셔야 돼요. 튜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멀티레벨 인덱스에서는요, 어, 얘네들을 튜플 형태로 사용하시게 되면 그 값 하나를 정확하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아, 앞에 있는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사용하면 같은 인덱스를 갖는 값 3개를 전부 다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특정하게 숫자 하나를 찾으시려면 인덱스를 어떤 형식으로 튜플 형식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튜플 형식으로 이렇게 넘기셨을 때에는 인덱싱도 가능하고 이것도 인덱싱의 일종이죠. 인덱스 2개를 넘긴 거예요. 인덱스 2개. 팬시 인덱싱이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해당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1번, 3번, 2번, 3번 이렇게 뽑아주세요. 슬라이싱은 자 만약에 우리가 슬라이싱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르겠다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안쪽에 있는 것만 선택해 볼게요. 여기 있는 것만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만. 자, 그럼 어디서부터 잘라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잘라야 되죠. 맞습니까? 여기는 인덱스가 우리가 시작하는 인덱스가 어디예요? 1, 2죠. 1, 2. 그 다음에 끝나는 인덱스는 2, 2죠. 맞아요. 자, 그렇게 슬라이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인덱싱이었었고요. 음. 얘는 펜스 인덱싱이었었고요. 자, 이번에는 슬라이싱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코어스, 튜플부터 튜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부터 2, 2까지라고 하시면 잠시만요. 에로씨를 써야 되나? 아, 스코어스 2. 죄송합니다. 2. 변수 이름 때문에 헷갈렸네요. 그죠? 이게 슬라이싱이에요. 이게 슬라이싱. 인덱스 1, 2부터 2, 2까지를 자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되셨습니까? 인덱스들에서는 가지고 있는 그 인덱스의 레벨을 바꾸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 표현할 때 1반, 1번, 2번, 3번, 2반,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1, 2, 3번 전부 다 1반에 있는 학생들이고 1, 2, 3번 전부 다 2반에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인덱스들의 레벨을 바꾸실 수가 있으십니다. 바꾸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계층적 인덱스에서 인덱스의 레벨 바꾸기. 순서 바꾸기라고 할까요? 순서 바꾸기. 순서 바꾸기. 자, 어렵지 않고요. 우리 스코어스 2번 있었어요. 스코어스 2번 다시 한번 출력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수압 레벨. 수압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압 레벨.
자, 실행하셨죠? 어떻게 됐나요? 두 개의 인덱스가 서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쵸? 1, 2, 3, 1번. 그 다음에 1, 2, 3, 2번.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인덱스들의 순서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 인덱스들의 레벨을 서로 바꿔버리실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계층적 인덱스인데, 세 개의 레벨을 갖는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층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어,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로 만들게요.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숫자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냥 시드 하나 주고요. 변수 이름 S라고 할게요. 판다스 시리즈 생성자 호출해서 만들고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는 난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란드로 사용할게요. 란드 6개만 만들게요. 6개. 자, 그리고 인덱스를 주겠습니다. 인덱스는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세 번째 리스트. 인덱스가 리스트를 1차원 리스트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레벨, 여기가 두 번째 레벨, 여기가 세 번째 레벨이에요. 자, 여기서는 제가 숫자하고 문자라고 섞어서 쓸게요. 첫 번째는, 어, 그냥 numpy.a range 1번부터 7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게요. 두 번째는 A라고 하는 문자열을 3개를 넣을게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문자열을 똑같이 3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A, B, C인데 얘를 2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까지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네임 속성은 따로 안 줬어요. 그래서 컬럼에는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레벨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레벨이고, 여기가 세 번째 레벨입니다. 첫 번째 레벨에서는 1부터 6까지 숫자들로 인덱스가 매겨져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AAA, BBB 이렇게 매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BC, ABC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레벨의 인덱스만 가지고서는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S 1번 이렇게 하면 얘를 찾아주죠. 맞아? S
2번이라고 하면 얘를 찾아주죠. 맞죠? 슬라이싱도 가능하죠? 어떻게 슬라이싱 가능하냐면 1번부터 3번까지 이것도 또 애매하구나. LOC를 꼭 써야 되겠군요. 음. 써주는 게 안전하네요.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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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까지 이렇게 자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LOC를 써주는 게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숫자들만 첫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들만 가지고 인덱싱이나 혹은 슬라이싱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두 번째 레벨이나 세 번째 레벨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그게 안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인덱스가 A인 것들만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덱스를 다 쓸 수밖에 없어요. 1, AA, 2, A, B, 3, A, C 이렇게 다 쓸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우리가 레- 인덱스를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으면 그죠? 인덱스의 순서들을 바꿔줄 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째에 있는 게 첫 번째 인덱스로 오게 되면, 그러면 인덱스 A인 거를 찾겠다라거나, 인덱스가 A부터 B까지인 거를 찾겠다라거나, 이런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스왑 인덱스예요. 스왑 인덱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쪽에서처럼 인덱스가 단계가 두 단계밖에 없으면 요 두 개만 서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쵸? 근데 지금처럼 인덱스가 세 단계로 있으면 서로 바꿀 수 있는 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요렇게 서로 두 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렇게 두 개만 바꿀 수도 있겠죠. 그쵸?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세 가지가 생겨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레벨 바꾸기입니다. 자, 우선 수와 레벨 그냥 이렇게 사용해 볼게요. 파라미터 보시면은요, IJ라고 돼 있어요. IJ라고 돼 있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하고 어디만 바뀌었어요? 끝에서 첫 번째랑 끝에서 두 번째만 바뀌었어요. 자, 파라미터의 기본값이요. 파라미터 기본값이 J가 마이너스 2번. 아, I부터였네. I가 마이너스 2번이죠. I가 마이너스 2번, 그리고 J가 마이너스 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끝에서, 끝에서 두 번째 인덱스와 끝, 마지막 인덱스를 서로 바꾼다, 스왑한다는 뜻이야, 스왑한다. 인덱스에도 인덱스가 있는 거예요. 인덱스에도 인덱스가 여기가 0번, 1번, 2번이라고 인덱스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할 때에는. 그럼 거꾸로 할 때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1번, 여기가 마이너스 2번, 그리고 제일 앞에가 마이너스 3번이겠죠. 이해되세요? 기본값들이 음수로 매겨져 있는 이유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유가
자,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는 있어야 되죠. 맞아요? 두 개짜리에서도 마지막 인덱스는 마이너스 1번이고요. 그 바로 전 단계는 마이너스 2번이죠. 맞습니까? 레벨이 3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레벨이 3개가 있어도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죠. 맞아요? 레벨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몇 개의 레벨을 갖든 상관없이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마이너스 1번. 여기가 마이너스 1번.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동작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음수로 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우리가 012로 줄 수도 있어요. 자, S를 다시, 원래 그대로죠. 지금 이건 원래 그대로죠. 스왑 레벨을 한다고 해서 원래 시리즈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어, 인덱스들이 바뀐 새로운 객체를 리턴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스왑 레벨을 써볼게요. 자, IJ죠. I를 0, 1, 2, 1번, J를 2번이라고 해볼게요. 같은 결과 주죠.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같은 결과 주죠. 같은 결과인 이유 아시겠죠? 여기서는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세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개를 서로 바꾸겠다는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요, 어떻게 한 거예요? 0, 1, 2, 이런 순서로 본 거예요. 이런 순서로 보고서 1번과 2번을 서로 바꾸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같은 결과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에 있었던 AAA와 BBB를 제일 앞으로 갖다 놓을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를 서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를.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점, 스왑, 레벨, 그리고 i를 0, j를 1이라고 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먼저 나오죠. ab가 먼저, 대문자 ab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나오죠. 그 다음에 A, B, C, A, B, C 이렇게 나오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LOC라고 하고 A라고 쓰면 A만 딱 선택이 되죠. 스왑 레벨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스왑 레벨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덱스들의 순서를 바꾼 다음에 일치하는 인덱스로만 값들을 이렇게 뽑아내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거는 첫 번째 인덱스와 두 번째 인덱스를 서로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음,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시리즈도 인덱스를요, 한 단계 이상,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여러 단계의 인덱스를 갖는 시리즈가 있을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도 두 단계 이상의 그런 인덱스를 갖도록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들 간의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인덱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데이터셋을 오늘처럼 만들어서 사용해 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멀티레벨 인덱스가 생기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시다 보면
멀티 레벨 인덱스가 생겨요. 여러분들 써보셨잖아요. 그룹 바이 써보셨죠? 그룹 바이. 그룹 바이 쓰면 멀티 레벨 인덱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 간의 인덱스 순서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원하는 인덱스에 있는 것들만 뽑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이들 피곤해 졸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